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16일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제가 첫 장으로 펼쳐놓은 민감국가 관련된 그런 주제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향도를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주말 내내 이 관련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고요. 며칠 전에는 이렇게 기사가 도배되지 않았고요.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소식이 있더라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이 1월 달에 민감 국가로 추가가 되었고 이제 4월 15일부터 요게 민감 국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몰랐던 사실이었고 갑작스럽게 이제 3월 15일에 한 달을 앞두고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좀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민간 국가가 어떤 것을 이제 의미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내려가 보면 지금 이 민간 국가를 지정한 이제 주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에너지부 DOE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이 민간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으로 그죠? SCL이라는 목록에 분류가 되었다라고 15일 국내 기자단 질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 1월 초에 지정이 되었다라고 확인이 된 거고요. 그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상황이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럼 바이든 행정부 때 1월 초에 이제 한국을 민감 국가의 최하위 범주,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를 했다. 민간 국가는 민간 국가인데 최하위 범주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반드시 이 목록에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포함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CL에서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과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국가들이다. 그래서 미국인이나 이제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고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협력을 하지는 않는데 내부 검토 이후에 협력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한국과 과학 기술 협력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언론들에서는 이제 걱정하는 것이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원자력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제한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민간 국가로는 중국, 북한, 시리아, 러시아 등이 이제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미 동맹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던 그런 국가 중에 하나로서 이 민간 국가 기타 지정 국가로 되긴 했지만 그 자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이다라는 것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 협력,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국가 지정에 이제 뭐 어떤 전문가는 체코 원전을 노린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도 한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은 약 20개국을 민간 국가로 분류를 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개 국가에는 사실 이제 북한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 외에 뭐 이 대만도 좀 들어가 있고 인도도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쟁이 날 수 있거나 좀 이제 급변할 수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 국가로 지정을 해 놓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한국은 오랫동안 이제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요거를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애매하다. 한국이 좀 애매해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정이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형 연구원자로 개발, 파이로 프로세싱, 사용 후 핵 연료 재활용 기술, 그다음에 상당수가 지금 미국 에너지부 협조 없이 개발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중요해진 상황이고 4월 15일에 발효 예정이라고 하니 당장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제 서균열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이제 이 독자적인 수출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얘기를 했고요. 체코 원전을 노리고 이제 본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스팅하우스가 사업 지분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이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의 의중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부분이 좀 이제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분은 이제 조금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입장에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뭐 체코 원전을 직접적으로 노렸다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뭐 이 100%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제가 보았을 때는 일단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정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4월 달이면 어떤 상태죠? 서로 국가의 이제 상호 관세라고 해서 관세를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민간 국가 지정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지금 많은 협력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밀고 있는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는 이 AI 동맹이죠. 일본 소프트뱅크와 그다음에 미국의 오픈 AI,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지금 카카오도 직접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직접적인 전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인프라를 깔 수 있는 기업들이 또 간접적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사실 이것보다도 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이 조선 관련 소식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군함을 직접적으로 수리를 해줄 수 있고 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나라 조선주들의 이제 많은 이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을 때 지금 이러한 이제 상황들이 모두 이제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분명히 이 4월 15일까지 민간 국가로 분류가 되는 것을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일단 4월 15일에 확정이다. 이렇게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좀 잘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도 같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 국가로 지정해서 우리나라를 계속 기술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이제 중국과의 거리가 또 가까워졌을 때 미국도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함을 새로 건조하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굳이 분류하는 것은 좀 이 무리수가 아닐까. 단순 어느 정도 이제 경고 차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1월 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저렇게 이제 우리나라를 기타 민간 국가로 분류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1월에 우리에게 많은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9일에 이제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 체결을 진행을 했고요. 팀 코러스라는 그런 명분으로 우리나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이제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직접 서명까지 했습니다.
1월 초에 그 우리나라를 민간 국가로 분류했다는 그 주체가 미국 에너지부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이 협력하기 어려운 그런 파트너였다면 이 사명을 굳이 진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의 이 기타 분류는 뭔가 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압박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경고성의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이후에 아마 이 웨스팅하우스 갈등 속에 또 이렇게 에너지부와 한국 정부가 이렇게 수출을 위한 협력 서명을 했다라는 것은 아까 그 어떤 전문가에 의한 체코 원전 규제를 위한, 그죠?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견제를 위한 움직임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1월 9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1월 초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순 정도라고 보고 이렇게 MOU 체결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 민간 국가 지정 뒤에 이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양국은 MOU 체결 뒤에 배포한 공동 보도 자료에서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고, 이런 협력은 이제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 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 양국의 상호 헌신을 번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면서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이 협력을 하는 듯 하면서도 수출 통제에 대한 관리를 또 체결을 했다라는 걸 보니 아무래도 이 초에 우리나라의 민간 국가로서의 또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MOU 체결에 대한 내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민감해지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일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직접 가서 또 핵 통제에 대한 MOU 체결까지 했고,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이제 1월 초와 지금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해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이제 분쟁 협의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거는 1월 16일입니다. 9일에서 이제 일주일 뒤에 발표가 되었었고요.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가 분쟁 합의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6일 미국에서 지재권 협상 타결 공식 선언을 했고, 체코 원전 수주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1월 초중순에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었던 시기였죠. 자, 그래서 3월 예정된 체코 원전 본계약은 물론 K원전의 세계 무대 진출에 탄탄대로가 열렸다. 1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지재권 분쟁 절차를 중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웨스팅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캐나다의 핵연료회사 카메코와 함께 협상 타결 공식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하고 오면서 이제 했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공동 진출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고, 실제로 체코 이 그 반독점 사무소에 제기했던 이 이의 제기도 취하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이죠, 그 일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던 이 리스크들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요. 자, 갑작스럽게 이제 저렇게 이번 주말에 민간 국가라는 주제를 던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바이든 정부 때의 일이었고, 바이든 정부 때 일이더라도 실제로 1월 초에 그걸 발효를 준비를 했는데 1월 9일이라든지 1월 16일이었나요? 7일, 6일이죠. 네. 이 두 기간에 있어서 한미 원전 수출에 대한 협약을 했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1월 초에 그 기타 민간 국가로 분류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바이든이 정부였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4월 달에 들어갔을 때까지 저거를 이제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체코 원전은 문제없이 진행을 하겠지만, 만약에라도 이제 우리의 이제 최악의 상태로 이제 민간 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동맹국이긴 하지만 애매한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우리를 보는 시각 자체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이 협력에 대해서요. 이전에는 좀 눈치 안 보고 하다가 이제는 앞으로 협력을 할 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조금은 이제 심리적인 타격이라든지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조금씩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심각한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주가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하락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지금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체코 원전은 이제 협상이 막바지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총괄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방한을 했고, 지금 이제 그냥 온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체코로 갔다가 또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안건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본계약에 있어서의 마지막 그런 이제 계약 조항들을 수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직 이제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체코와의 계약 협의는 거의 다 되어 가겠지만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이제 이 몫을 얼마나 어떻게 나누는지를 협의를 하고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 부분이 조금 지연이 되면서 이제 3월 말까지 타겟은 하고 있지만 좀 더 계약 기간이 밀릴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거의 100%라고 보고 있고, 계약보다는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익성이라고 해봤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이 수익성 입장에서는 사실 공사를 직접적으로 크게 관리한다라기보단 기자재를 찍어서 이제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거리가 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수원과 한전, 그다음에 건설사들이 좀 이제 수익성이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 UAE를 자꾸 비교를 하지만 UAE보다는 지금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고요. 현지화율 60%가 이제 계속 발목을 잡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현지화 이 입장에서는 두산 스코다파라든지 그런 이미 체코에 있는 자회사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지금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주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 초기에는 당연히 예산 내에 편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 공사에 대한 이제 지연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다 돈으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인건비가 이제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건설을 제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코바니 말고 테멜린 2기까지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는 민간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 국가는 일단 해프닝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장에 이제 단기적인 주가에는 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4월 15일까지는 일단은 좀 봐야 된다라는 뜻이고, 보다도 사실 제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는 테마에 지금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 시장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수요가 꺾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겁니다. 사실 뭐 우리가 민간 국가가 되든 말든 이 에너지 수요가 꺾이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된 모든 전력 관련 종목들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 에너지 수요가 꺾이는 이 요인이 뭐죠? 결국에는 미국의 경기가 침체된다라는 뜻이겠죠. 침체가 되느냐 마느냐가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흐름을 계속 봐야 되고 미국의 흐름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여러 국가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주시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주시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금리 빅위크죠. 트럼프발 시계 제로에 FOMC는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 금리를 동결할 전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다음 주에 금리 발표가 있고요. 일본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 다 동결을 했으니까 뭐 시장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죠?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FOMC가 봤을 때는 트럼프 때문에 뭔가 불확실성, 물가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아직도 물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불확실하기 때문에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지금 트럼프는 금리를 내리려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FOMC를 압박하지 않고 있죠.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기보다는 트럼프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것은 시장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국채금리와 동일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금리를 낮추기를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계속 이분이 이렇게 금리 하락에 몰두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너무 많다. 재정 적자를 줄여야 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쟁을 끝내서 유가라든지 이런 이 곡물이라든지 물가를 낮추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금리를 낮춰서 금리가 떨어지면 지금 많은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단기간에 미국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푸틴이 생각한 만큼 만만하지 않죠. 미국의 의도대로 지금 미국 패를 다 깠거든요. 트럼프가 지금 뭘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응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뭔가 타결을 할 것처럼 하면서도 계속 전쟁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장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물가가 다시 높게 나오면 이 시장 금리는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의도한 바와는 완전히 다르게 될 거고요. 물가가 높게 나오지 않더라도 물가가 애매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시장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FOMC도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죠. 왜냐면 이전에 물가가 좀 잡혔다라고 생각해서 금리를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튀었던 이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190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물가가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이거 인플레이션이 너무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고착화가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전보다 더 높게 금리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금리를 높여서 시장을 박살내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진행을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물가가 고착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경제적인 체력이 깎이기 시작하고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재정 적자가 부담이 될 거고요. 미국 재정 적자가 이제 이어지면서 부채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 어떻게 되죠? 미국의 뭐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이제 많은 이제 개인들의 부채들이 하나씩 터질 수 있는 그런 폭탄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경제에 대한
이 위기감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침체에 대한 위기와 물가에 대한 상승이 만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계속 그런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금이라는 안전자산에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거고, 금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더 최악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더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 미국에 대한 그런 이 민간 국가는 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 민간 국가 지정되더라도 뭐 에너지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엊그제도 그렇고 사우디에 대한 대형 수주를 한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원자력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저런 이제 LNG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어마무지한 이제 수주가 터지기 시작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에 대한 그런 이제 경제를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거기에 좀 주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도 이제 트럼프의 입에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월 31일이면 또 우리 코스피가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하필 이제 이 민간 국가 지정과 체코 원전에 대한 그런 계약 기간이 지연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제 딱 공격받기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방산, 그 다음에 조선, 이 에너지 테마 위주로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 대해서 염두도 좀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지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공매도는 불확실성을 이제 소스를 가지고 아래로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 공매도가 재개되어서 좀 이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저도 이제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일단은 조심스러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